안전, 낙상 관리. 이번 차시는 환자 안전 낙상 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낙상의 개념과 인증에서의 낙상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낙상 관리 수행 전략 및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낙상의 개념과 인증에서의 낙상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관리 수행 전략 및 낙상 관리 실무 적용 방안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상이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사고 중 하나로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사망 요인 중 주요한 원인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TJC에서 발표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 내 적신호 사건 발생 빈도 조사를 보면 부정확한 환자 확인, 수술 부위, 절차,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의 잔류, 치료 지연, 자살, 수술, 수술 후 합병증에 이어 낙상이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상과 관련된 적신호 사건 발생은 1996년 2건, 2000년 25건, 2005년 47건, 2010년 56건에서 2014년 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낙상이 환자 안전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상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에 의해 다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의미하며 사고나 의식 소실, 실신이나 경련 등의 갑작스런 마비로 뜻하지 않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체위의 이동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낙상의 정의는 중풍이나 기절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외부적인 힘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자세의 변화로 인해 바닥이나 당시의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상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낙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절, 탈구 및 두개 내 손상 등 입원을 요하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주요 건강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25.1%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낙상 경험자의 지난 1년간 낙상 횟수는 2.3회이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63.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의 11.5%가 손상으로 인한 것인데 이 중 추락 및 낙상은 8.8%로 자살과 운수 사고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65세 이상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이 낙상과 관련된 손상이며 낙상과 관련한 사망률은 2004년 10만 명당 약 41명에서 2013년 5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낙상의 위험성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더욱 높아지며 기저질환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낙상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심각한 후유증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의 낙상 발생률은 1000재원 환자당 1.7에서 25%로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급성기 의료기관에서는 전체 재원 환자의 1.9에서 3%에서 낙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에 접수된 병원의 안전관리 관련 의료 분쟁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료 피해 구제 30건 중 낙상사고 관련이 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낙상사고는 6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8건, 침대의 침상 난관과 관련하여 9건이 발생했으며 장소는 입원실에서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자 낙상 사고 후 골절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이 13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는 낯선 시설과 환경, 신체적,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낙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며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낙상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결과는 가벼운 찰과상에서부터 영구적인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낙상의 합병증으로 인한 재원일수의 증가나 환자 상태의 변화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부정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낙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골절, 뇌 손상 등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낙상 경험 때문에 다시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낙상 공포가 심하여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낙상으로 인한 손상의 치료로 재원일수가 늘어나고 검사나 수술로 인한 치료 비용이 추가되며 의료과실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7년 인구 10만 명당 약 36명으로 남자 노인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에서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66명으로 낙상으로 인한 사망과는 반대로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자 노인에게서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5에서 74세보다 7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입원율이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낙상은 지역사회 및 급성기 의료기관, 너싱홈에 거주하는 노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지역사회에서 낙상은 의료시설로 입원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CDC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은 낙상을 경험하며 낙상을 경험한 성인의 20에서 30%가 머리 손상, 엉덩이 골절, 열상 등 낙상 위험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 인지적 기능, 신체적 기능 요인, 신체적 상태 요인, 동반 질병 요인, 약물적 요인 등과 같은 낙상 위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위험, 잘 맞지 않는 신발, 최근 입원력, 휠체어 사용 등 낙상 위험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발생 위험 요인으로 당뇨, 뇌졸중, 실신, 빈혈, 알츠하이머 질환, 파킨슨 질환, 비타민 D 결핍, 기립성 저혈압, 약물 복용, 안질환, 보행장애, 체위성 저혈압, 일상생활 수행 장애, 낙상에 대한 공포, 환경위험 등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낙상 관련 골절의 원인으로는 과거 12개월 이내의 낙상 경험, 고령, 과거 골절 경험, 저체중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가정간호 및 장기치료, 급성기 치료 형태에 따른 낙상 발생 위험 요인, 낙상 손상 위험 요인 및 낙상 관련 사망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의 낙상 관련 사망 위험 요인은 70세 이상의 고령, 85세 이상의 남성, 비만 또는 허약, 항혈판소 치료로 나타났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낙상 발생, 손상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세요. 낙상 위험 평가 관련 근거 기반 실무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낙상 및 손상 위험 평가가 모든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낙상이 있는 모든 환자는 포괄적으로 낙상 후 평가를 합니다. 셋째, 전사나 스크리닝과 추적 조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치료 형태에 따른 낙상 위험 평가 근거 중심 실무 권고 사항에 대해 살펴보세요. 환자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요. 환자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을 위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에는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낙상 위험도 평가 주기,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낙상 위험도 분류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환자는 관련 직원이 해당 환자가 낙상 고위험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낙상 발생이 가능한 모든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낙상 예방 활동 시 직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환경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낙상 고위험 환자의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이송을 포함한 이동 경로 및 외래, 검사실, 재활치료실 등의 낙상 발생 가능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한 기준, 권고 방안에 대해 살펴보세요. 낙상 위험 평가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 낙상 위험 요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 사정 도구에 따라 낙상 위험 요인을 사정하고 고위험 환자로 분류된 경우 이에 따른 예방적 중재를 시행합니다. 또한 입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의 가능성과 함께 위험 요인과 예방에 대해 교육합니다. 입원 후 의학적 상태나 기능적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위험 요인을 재사정하는데 이때 규칙적으로 매일 또는 매 근무시 등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평상시 운동 기능을 관찰하며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을 살피고 정리합니다. 또한 휠체어 바퀴, 발 받침대, 침대 바퀴, 침상 난간의 부착 상태, 침대 주변의 미끄럼 방지 표지, 보조기구의 안정 상태, 바닥 덮개, 야간의 침상의 불빛, 신발류 등과 같은 환경적 위험 요인을 사정하고 예방적 중재 활동을 시행합니다. 낙상 위험 평가 도구는 낙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성인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도구로는 모스 낙상 도구가 있습니다. 모스 낙상 도구는 낙상 병력, 2차 진단, 보조기구 사용, 수행요법 또는 헤파린록, 보행 능력, 정신 상태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125점으로 51점 이상일 경우 낙상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양식을 살펴보세요. AHRQ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에 따른 근거 기반 낙상중재 권고사항 및 급성기, 장기 치료에서의 낙상중재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낙상 발생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중재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배뇨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합니다. 만약 빈뇨가 있을 경우 변기 겸용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적당히 잘 맞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혼동이 심하거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실 가까운 쪽으로 병실을 배치하며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을 살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동 시 반드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하며 매일 운동하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침상에 낙상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특히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및 수술 환자는 반드시 침상 난간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낙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행을 시작할 때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또한 낙상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적 중재 활동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침상을 낮게 유지하도록 하며 침대 바퀴는 항상 잠금 장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침상 주변의 물건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찾기 쉬운 곳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또한 위험한 행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알람 시스템을 이용하며 침대와 욕실 등의 조명을 적당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닥 표면이 용이하도록 주변 정리하고 깨끗이 유지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낙상 예방 활동 사례를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낙상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원 즉시 주위 환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항상 낙상의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낙상이 빈발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침대 사이드 레일을 항상 올리고 있도록 합니다. 만약 바닥이 젖은 경우 즉시 닫고 환자가 다니는 곳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신발을 신도록 하고 안경은 깨끗하게 관리하여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안정제를 먹기 전에 화장실을 가도록 합니다. 또한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과 같은 병원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튼튼하고 안전한 물체에만 의지하여 붙잡도록 합니다. 장기간의 침상 안정 시에는 운동을 하여 근육을 강화하도록 교육하며 감각 장애가 있거나 활동 장애가 있는 노인은 움직여야 할 때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낙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낙상 사고 발생의 사례를 모든 직원이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원 위험시설물 및 환자 침상에 낙상주의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이번에는 저위험 환자 낙상 위험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및 전동 또는 환자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낙상 위험을 사정하고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만약 사지 쇠약이 있는 경우 쇠약 증세가 없는 쪽의 사지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침대의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배뇨 및 배변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정하고 긴박뇨 및 요실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동용 침대에 제동장치가 잠겨 있는지의 여부 등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보조기구의 안전장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도구는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두고 환자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기계나 도구는 환자 가까이에 두지 않으며 병실 및 화장실의 조명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밤에는 침대 위 낮은 조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걸음걸이 변화, 시야, 통증, 체위성 저혈압 등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만약 신체적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환자 낙상 위험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낙상 위험 예방 관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호출 장치를 환자 가까이에 두어 필요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주위의 위험한 환경을 제거합니다. 또한 낙상 위험이 있는 약물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활동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본 일상생활 동작과 운동 방법을 교육합니다. 혼돈이 있는 환자는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정하여 자주 관찰하도록 하며 환자 확인용 손목밴드 및 침상용 낙상 위험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면 전 화장실을 다녀오시도록 교육합니다. 낙상 평가 도구는 모스 낙상 도구를 사용하며 낙상 경험, 2차적인 진단, 보행 보조 기구, 정맥 수행 요법, 헤파린 락, 걸음걸이, 의식 상태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최소 0점에서 최대 125점으로 51점 이상인 경우 낙상 고위험 환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모스 낙상 도구 사용에 있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다양한 낙상 가능성의 특성들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 상태 관련 요인, 투약 관련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을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낙상 위험 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상 위험 평가 결과 모스 낙상 도구 51점 이상 또는 낙상 고위험 요인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고위험 환자 낙상 위험 예방 관리 방법을 적용하며 모스 낙상 도구 25에서 50점의 저위험군인 경우 저위험 환자 낙상 위험 예방 관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모스 낙상 도구 25점 미만의 정상군일 경우에는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합니다. 단, 기준점은 의료기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낙상 위험 환자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상 위험 평가는 입원 시 간호정보 조사지 작성과 동시에 반드시 초기 평가한 후 등급에 따른 낙상 예방 교육 지침을 출력하여 교육합니다. 그런 다음 낙상 위험 등급, 교육 시행 여부 및 교육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나 낙상 위험 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낙상 예방 교육 지침을 출력하여 교육하고 낙상 위험 등급, 교육 시행 여부 및 교육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낙상 위험 평가 결과가 고위험 환자인 경우 환자 확인용 손목밴드에 낙상 위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반드시 인수인계합니다. 그리고 소아병동 환자의 경우 소아 환자용 침대를 사용하며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낙상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낙상 위험 환자 관리 방법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환자 이송 시 낙상 예방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이동의 가장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면 마련한 후 기능과 안전에 관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동에 대해 알리고 역할 보조자에게 이동 방향을 알려줍니다. 만약 환자가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양 바퀴에 브레이크를 채우고 환자가 자리에 잘 위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안 혹은 밖으로 이동 시에는 휠체어 뒤쪽 큰 바퀴가 먼저 뒤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승강기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지명과 승강기가 똑같아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합니다. 또한 수액 주사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외래 낙상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동하지 않을 때는 이동용 침대 및 휠체어의 바퀴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혼자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나 동반 보호자가 환자 옆을 떠나는 상황 발생 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낙상 우려가 있는 환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이동과 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활동 보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진료실 및 복도 바닥에 물기나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합니다. 진찰대에서 내려올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휠체어나 활동 보조기구가 있는 환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거나 내릴 때, 이동하지 않을 때 반드시 바퀴를 고정하도록 합니다. 만약 환자에게 수액줄, 소변줄이 있다면 줄을 잘 정리하도록 하며 편마비가 있는 환자인 경우 이동 시 편마비 쪽에서 지지하도록 합니다. 낙상 발생 시 간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를 낙상한 장소에 그대로 두고 심하게 다친 곳이 있는지 사정한 후 침상으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 환자의 의식, 활력 징후, 신경학적 사정, 그리고 머리, 목, 척추 사지 등의 손상 유무와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그에 따른 응급조치를 우선 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평가가 있는지 판단하고 외상 유무를 관찰하며
처방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 및 치료를 실시합니다. 만약 낙상 후 팔다리가 움직이기 어렵거나 통증, 두통, 혼돈을 보이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런 시력 상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평가를 통해 낙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낙상 후 낙상 위험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등급에 따른 낙상 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재교육합니다. 그리고 낙상을 경험한 환자는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에 따른 낙상 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도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낙상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낙상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낙상 사고는 부서장 및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낙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 낙상관리부서는 낙상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낙상 관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평가가 있는지 판단하고 외상 유무를 관찰하며 처방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 및 치료를 실시합니다. 낙상 성과 관리에 대해 경영진에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낙상 발생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세요. 낙상 관리에서는 낙상 발생률과 같은 성과 지표가 활용되는데요. 외부 병원 평가 지표의 지표 정의서나 참고 자료의 지표 정의를 활용하여 낙상 지표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이에 따라 낙상 건수를 수집하며 부서별 등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낙상 발생률 지표 추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낙상 발생에 따른 결과를 발생 부위, 손상 정도에 따라 도식화하여 제시합니다. 또한 낙상 환자의 연령군과 질환군, 낙상 발생 장소, 시간대, 요일 등에 관하여 추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낙상 사고의 낙상 유발 위험 요인, 낙상 사고 예방 운동 방법,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 안전 낙상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